자, 여러분 몸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DNA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유수홍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어떻게 연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정 대표님은? 네, 제가 좀 살 좀 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것 계속 같아요. 먹고 누워있다 다시 일어났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박사 한 3일간 아주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네. 좋죠. 오늘 아마 네. 또 제스처 이렇게 하시면 또 살 금방 빠지실 거예요. 맞아요. 특유의. 예. 네, 유수홍 대표님은요? 대표님은? 예, 저도 올해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요. 이제 차례 지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쿨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 저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어머, 네. 방송 통해서 또 이렇게 점수를 따시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참 똑똑한 며느리십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취업 전략 세우기라고 나왔는데 네. 사실 차별화된 취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방법을 몰라서 문제인데 맞아요. 어떤 독보적인 취업 전략 필요할까요, 정경호 대표님? 네, 일단 서울도 지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공적인 취업 전략 세우기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정자로만 취업 예정자로만 지금 48만 명인데 실제로 직장에서 뽑겠다 하는 인원이 한 28만 명, 그러니까 한 15만 명이 이제 공중으로 뜨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취업 시장의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지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창업 시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I형 인재에서 T형, 그래도 더 뛰어넘어서 파이형 인재에서 예전엔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전방에 멀티플레이형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영전략의 대가인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의 3대 경영전략을 좀 빗대어서 취업 전략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그 마이클 포터 교수의 경영 전략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포터 교수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보다가 네. 이렇게 좀 구성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분이 말씀하시는 3대 경영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과 몰입.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웅진입니다. 웅진이 극동공소를 인수하면서 건설사업이 떼어지면서 기업 자체가 위기를 맞죠. 그래서 집중과 몰입해서 버릴 건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서 그래서 피트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이 마이클 포터의 경영 전략인데 이 부분들을 좀 차별화된 이 부분들을 취업 전략으로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세 가지 경영 전략을 살펴봤는데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이제 취업 전략과 연결시키느냐겠죠.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마이클 포터의 차별화 전략은 우리 취업 전략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 전략을 할 때는 기본 역량과 핵심 역량이 있습니까? 기본 역량인 건 뭘까요? 그렇죠. 학벌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근데 이 부분들은 서로 전형을 통과하기인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담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냐면 핵심 역량, 그 기업에서 바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취업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문서 작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뭘까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실제적인 팩트 중심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본 역량과 핵심 역량을 나눠서 한번 세부적으로 전략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전략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적성을 고려한 핏이 맞다 이런 뜻이신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옷차림. 그래서 취업 전략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네네네. 그 부분들은 이제 집중 전략과 피트 전략이라서 이 집중 전략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표현하면 버리는 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들만 집중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부분들에서 좀 역량이 좀 딸렸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좀 버리면서 오히려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목표 설계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의 직성과 경력에 맞추어서 가장 적합한 산업군 그리고 직업군 그리고 부서를 정하신 다음에 세부 실천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든가 공모전에 참가한다든가 혹은 인터넷 참가한다든가 그건 뭐죠? 직접 담당자, 그다음에 실무 경험자를 만나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팩트 중심의 논리적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과 피트 전략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들이 나와주려면 목표 설계와 비전 설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실제적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동차 필기시험 아무리 잘 보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운전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방송을 지원한다. 그러면 방송에 하고 계시는 MC분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시고 거기에 뭐 아르바이트나 스태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인 또 취업 전략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취업 전략 유소영 대표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취업뿐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무엇보다 CEO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이제 내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정신을 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직장에서 오래 살아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영자적인 마인드는 기본이고요, 이제 디자이너처럼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좀 디자이너처럼 일해보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매일 아침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결정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도요, 사실은 디자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직관적이면서 좀 창조적인 디자인 마인드를 가져야지요. 이제 디자인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취업 성공을 위해서 디자이너의 눈을 한번 가져보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디자이너한테는 좀 훌륭한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직자분들한테는 어떤 커리어 플랜이나 커리어라고 또 합니다. 이 발음이 제가 또 자꾸 이렇게 커리어. 자꾸 세요. 커리어 플랜. 네. 그리고 취업 전략이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요, 이 명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전설의 포수 요기베라는요, 실제로 이제 훌륭한 코치는 선수를 잘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어의 CEO 팀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요, 디자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하지 말고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구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과 사람들을 좀 이야기해야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제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좀 꾸준히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 이야기, 그리고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다른 사람들, 뭐 이를테면 면접관의 얼굴 표정까지 한 번쯤 이미지로 형상화해 보시고 그것을 좀 잘 포착하는 섬세함을 지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실눈을 뜨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마에 막 주름까지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정의 면접관을 보시면은 이분이 뭔가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좀 기울이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 동료나 부하가 좀 자주 목을 만지거나 혹은 쓰다듬거나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좀 상대방의 제스처라든지 표정 변화 혹은 상대방을 관찰하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찰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저도 사실 주변 사람들 관찰 잘 하거든요. 그렇게 저를 관찰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유, 뭐 관찰해서 제가 지금 파악 중이에요. 그래요? 네. 파악을 하면 정말 보여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재관 씨요? 예, 예. 훌륭하세요. 저 방송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요. 관찰을 하고 나면 잘 캐치를 하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좀 문제예요. 머릿속에만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실행에 잘 옮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관찰했던 내용이나 불현듯 떠올랐던 내용 같은 경우에 좀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시각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지에 대충이라도 그려놓은 낙서에서부터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그런 사진까지 모두가 시각화 작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휴대폰 기능 중에 이제 노트나 메모 기능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있는데요. 의사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항상 스케치북과 노트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그려둔 시각적인 이런 이미지들은요. 나중에는 꼭 나만의 아이디어 보물창고가 되곤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CEO는요. 자신이 만난 동창,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난 지인의 명함에요. 이제 그 사람의 취미 생활이나 소식을 적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도 있지요.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각기 다른 색의 색으로 한번 적어 보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다가 굉장히 작은 글씨로 취미와 직업을 적어두기도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자신도 모르게 서로 소개시켜줄 그런 지인들이 연결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적어야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록하고 메모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을 좀 틈틈이 적어두시고요. 추후에 문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보고 사항이 생길 때면은 미리 만들어 놓았던 그런 문서에 입력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야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면접 시에 메모 습관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찰을 잘 해보시고 그걸 또 메모,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새해에는 좀 세워보시면 성공 취업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처럼 행동하는 취업 성공 전략 또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디자인은요, 겉포장과 시각화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은 눈으로 설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문서에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리고 이제 설득의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좀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지 못하고 디자인을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은요, 상대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눈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취업에서는요, 면접을 위한 디자인의 기초 단계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독창적인 보고서로서 지원서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성공하고 싶은 전략적인 애티튜드로서 이제 디자이너와 같은 행동력을 가지고 잡 디자이닝을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신다면은요, 이제 눈앞에 있는 구직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 전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관찰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우리 선혜 씨도 옆에서 이렇게 다 제대로 보고. 얼굴 관찰하지 마시고 예, 근데 성격을 이게 말하는 거죠. 너무 관찰하면 또 경찰서 끌려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디자이너 마인드로 취업 전략을 짜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대표님? 네. 네, 그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광고쟁이 이재석 씨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고의 모든 대회란 대회는 이제 휩쓸었던 그 친구, 아직 나이에 어린 참 분인데 예.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존경스럽고 이제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높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그분도 1인 간판쟁이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대학입니다. 지금 계신 대학이 대학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세상이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단 목표 설계와 비전 설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과 몰입으로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너저분한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향후 2, 3년 동안은 자기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섣부른 판단으로 아무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에 타협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저는 효과적인 이 취업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취업 DNA 시간 함께했고요. 정경호 대표님, 유소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